자, 6번입니다. 또 이어서 해야 돼. 힘내시고.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끊고, 여러분들은 끄는 게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끊고 이제 녹음이 잘 되고 있나, 영상이 잘 나오나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제 얼굴이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얼굴 왜 이렇게 돼지 같은 거야? 아, 나 쉽지 않네. 이거 좀 뭐, 이번 연휴 때 뭐 다이어트라든 뭘 했어야 됐는데, 사실 밥은 잘 안 먹었거든요. 운동을 좀 못 가서 그렇지. 오히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밀린 일정 치르느냐고, 뭐. 차 검사 받고 수리하고 뭐 병원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바빠요. 다음 주엔 대학병원도 가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야 돼.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가봅시다. 6번. 이게 출처를 먼저 말씀드리면 3월 문제인데, 3월 교육청 13번 출신이거든요. 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만하게 보면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삼각함수 그래프는 안 나온 거지 못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명심하셔야 돼. 완전 다른 얘기야. 봅시다.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외관상으로 A, B를 구해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F2를 구하기 때문에 얘는 A, B라는 뭘 구하시는 거예요? 미지수 구하기. 특히나 미지수 몇 개 구하기? 2개 구하기니까 관계식 2개만 구하면 끝나겠다. 근데 조건이 가나니까 뭐 쉬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두 번째. 가조건은 뭐 그냥 그런 거죠. GA 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밥이고, 얘죠. F 안에 G가 있는 합성함수가 이 문제에선 0이지만 일반화된 유형은 A죠. 합성함수 방정식에 대한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실 수 있는 건 실근의 합이죠. 실근의 합. 이 실근의 합도 어느 정도 유의미해요. 왜냐면 삼각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실근의 합이라는 걸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냄새 잘 맡아야죠. 그럼 봅시다. 하나씩 가보면 일단 그 노트 1에 이거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른다기보다는 인지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은 미지수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미지수 구하기. 지금처럼 미지수 구하는 문제가 만약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이용하셔야 돼요? 이때의 핵심은 문자에, 즉 미지수의 개수와, 문제에 주어진 미지수의 개수와 우리가 상응하는 식의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세팅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풀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막 풀 게 아니고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일치시키는 걸 어느 정도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그 상태에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얘가 우리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조건은 밥이죠. 얘는 뭐예요? G, A 파이가 누구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제곱해서 1인 거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G가 지금 sin X인데 sin에 누구 넣어야 풀마 1이냐 생각해보면 A는 당연히 누구예요? 2n-1을 2로 나눈 2분의 홀수 파이가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홀수 파이가 들어갔을 때 sin 값은 풀마 1이고 풀마 1이 돼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A 값에 대한 제한 범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면, 잘 봐요. 문제 하단에 A가 0부터 2까지죠. 그래서 요놈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A는 어차피 얘가 0과 2 사이려면 2분의 파이거나 혹은 2분의 누구예요? 3파이다 라는 이 두 개의 결론은 무난하게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도 조만경도 써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무슨? 둘 중에 하나는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핵심입니다. 볼게요. 얘도 제가 이미 점에서부터 선 초반부에 다 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과연 기억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건 F 안에 G가 들어간 형태의 합성함수 방정식을 어떤 매뉴얼에 대해 풀 거냐만 안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쫄티가 의미가 없는 생각인 거죠. 왜냐? 봐요. 좀 단조로운 것 같아. 학생이 없어서. 제가 생각해도 좀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힘내시고. 일단 합성함수 방정식은 합성이 된, 즉 내부에 있는 함수를 치환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치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범위죠. 이거는 어디서나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버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치환이 돼버리면 fg라는 징글라비우스 했던 함수가 ft 아일랜드가 a다 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간단해 보이는 방정식의 실근 t1, t2 이런 친구들을 직접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풀이가 이어지느냐? 아, ft는 a라는 실근은 구했고 결국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건 t가 아니라 x인 거니까 치환을 했던 gx가 2번에서 구한 t1일 때, t2일 때 각각의 t값에 대한 방정식을 다시 따주시면 게임 셋이에요. 그러면 Let's get it. 똑같거든요. 누구 치환해야 돼요? 치환해야죠. 그리고 치환을 하는 순간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럼 봅시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그러면 요 나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실근이 2개일지 1개일지 0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 중요한 건 얘가 다시 g는 t1, t2로 갔을 때 어떤 결론을 얻어야 돼요? sin x와 다시 만나는 걸로 조건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3번의 과정을 미리 그림을 그려보면 잘 봐요. sin x가 요렇게 생겨버리죠. 이때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t 값이 1개일지 2개일지 모르겠지만 0개면 실근이 아예 없는 거니까 불가능하죠. 만약에 실근이 1개예요. 그럼 아무리 상수함수를 하나 그리더라도 실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왜요? 잘 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겨. 사인 함수와. 그럼 실근의 합이 의미가 없죠. 실근이 하나니까. 이때 누구예요? 2분의 파이가 끝이죠. 근데 만약에 얘를 뚫고 들어가요. 그럼 실근 몇 개예요? 2분의 파이의 2배, 축의 2배인 거니까 얘는 그냥 파이가 돼버리죠. 이해됨? 그 다음에 마찬가지 논리로 요렇게 아래 생겨버리면 축의 2배니까 3파이가 돼버리고 요렇게 생겨버리면 얜 단일화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2분의 3 파이가 된다는 거.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상수함수가 여기서 t값이 몇 개 잡히더라도 절대로 실근의 합이 2분의 5까지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어차피 2분의 5가 하나만으로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의 실근은 몇 개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2개라는 걸 아는 거죠. 이해됨? 그리고 잘 봐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마지막 과정이 즉 여기서 t1, t2와 만나는 게 삼각 방정식이죠. 사인은 삼각함수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사인 노트 3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삼각 방정식을 만나요. 삼각 방정식이요. 삼각 방정식을 만날 때 매뉴얼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죠? 대칭. 그 다음에 주기성. 대칭성과 주기성을 포인트 잡아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얘와 동시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그 구간에 정의역 구간의 등호 유무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애초에 0과 2파이 사이에 등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잡더라도 합을 따지면 누구예요? 0, 파이, 2파이, 3파이죠. 그러니까 얘랑 다를 바가 없으니 여기서 우리가 멈춰도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자 봐요. 어차피 요놈 네 가지 중에 2개의 합이 누가 나와야 돼요? 2분의 5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2분의 5는 2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 3파이, 2분의 3파이의 합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누구만 가능하냐? 파이와 더하기 2분의 3의 파이로 이어진다는 걸 알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골라야 되는 상수함수는 요놈과 누구예요? 요놈이 우리가 원하는 t1, t2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와 얘의 t값이 즉 요 x 절편값들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얘가 지금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정체모를 t1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심? 근데 잘 봐요. 여기 있는 t1은 어떤 특징이 있죠? 0과 1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문제에 묻혀내면 0과 1 사이에 t1이 있구나 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봅시다. 자, 어차피 미지수 구하기는 문자와 관계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a, b잖아요. 마이너스 1이 실근이니까 집어넣으면 1 빼기 a 더하기 b가 누구예요? 0이죠. 실근이니까. 그리고 1번 관계식이라는 걸 얻는 거지. 그 다음에 0 넣으면 누구예요? b죠. b는 음수여야 되고 음수니까 1 넣어버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뭐예요? 양수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까지 만족시키는 형태의 답들을 구하자는 거죠. 얘가 두 번째 관계식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어차피 우린 a가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아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노트 4번에 적어드렸지만 이거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따 적을게요. 노트 4번 너무 많이 했죠? 킬러 문항에 무조건 나온다고. 조건, 만족,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에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 반드시 뭐 관점으로 풀이를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귀류법. 귀류법인데 이때 귀류법에서 모순을 걸러내는 제일 흔한 여과장치 두 개가 부등식이랑 자연수 조건이에요. 인정? 그래서 늘 줄여서 말하잖아. 조만경도 귀부자 꼭 외워야 돼요. 어려운 거에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셔야 돼. Believe me, please. 그럼 잘 볼게요. A가 2분의 파일 수도 있고 2분의 3파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맞다고 치고 결론 내버려. Let's go. 볼게요. A가 만약에 첫 번째 A가 2분의 파이래요. A가 2분의 파이면 집어넣어요. 누구 되죠? 잠깐만. Sorry. 실수했어요. 이미 파이가 있죠. 얘 파이 없어야 돼. 1이야. 얘도 파이 없어야 돼. Sorry. 예.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 그럼 얘 누구예요?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러면 A가 2분의 1이면 집어넣어요. B 누구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맞음? 그러면 B가 음수인 거 위배 안 되고 얘네들 더했을 때 양수인 거 위배 안 되죠. 그러니까 얘까지는 하자가 없어요. 두 번째. 당연히 하자겠죠, 얘는. A가 2분의 3이요. A가 2분의 3이면 B는 누구예요?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넘겨? B는 2분의 1이죠. 하고 있죠? 구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A가 양수면 나가리니까 맞네. 모순이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게 요행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농축된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신 경험한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 자식이 조만경도 쓰라 그랬으니까 조만경 쓰면 둘 중에 하나가 모순이겠지 라는 결론을 똑같이 판단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과 똑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근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한 친구가 많이 올라요. 오늘 DM 왔어요. DM. 한 4년 전 학생인가? 그때는 지금보다 덜 정제돼 있을 이대은인데 어쨌든 그때 엄청 올랐습니다. 예비역 친구였는데 미적분이 뭐야? 총 쏘다가 군대 전역하고 바로 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군대 가서 보니까 대학 안 간 친구들이 본인 기준엔 너무 한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와서 고등수학부터 다 한 거예요. 물론 기숙학원이어서 제가 모든 걸 책임져드리진 않았지만 적어도 수능 과목, 수원스토 미적분은 온전히 제 수업만 들었거든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몇 점이더라? 몰라. 어쨌든 시작했을 때 20 몇 점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찍었겠죠. 20 몇 점 가지고 결국엔 높진 않은데 80점인가? 70 후반대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려워요. 미적분 1년도 안 된 시간에 그만큼 올리기. 물론 1등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는데 모두는 아니에요. 내 거 들으면 다 그런다는 아니거든요. 대신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잔소리하면서 다음 볼게요. 자, 7번이에요. 수원 이제 곧 끝납니다. 뭐 2개만 더 하면 되나? 4개만 더 하면 되나? 3개만 더 하면 돼.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때 듣는 게 어디야. 현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밀리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멍 때리고 이럴 수 있는데 영상 보면 돌마무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게 생각하시고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문제도 똑같아요. 그냥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K sin X와 코사인 X가 있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A, B 이런 친구들이 두 곡선에 뭐예요? 교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어떻게 풀기로 했었나를 당연히 떠올려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외분점이에요. 외분점. 외분점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대충 알아서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외분점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교육과정 내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 삼각형의 뭐 구하시는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흔하디 흔한 넓이 이용해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도착지. 이렇게 쓰는 거죠. 약간 헷갈렸는데. 넓이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 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기로 한 거는 매 순간 똑같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어느 순간에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늘 사용 가능한 풀이를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는 거. 노트 1에 써 있죠. 우리가 fx와 gx라는 곡선 또는 직선의 교점 있죠. 직선 또는 곡선의 교점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 교점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는 fx와 gx라는 요 등호로 된 방정식의 실근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 B에 대한 걸 이용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같은 색으로 적어볼게요. 누가 와야 돼? 코사인 X와 K배의 사인 X가 만나는 이 실근으로부터 풀이가 시작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는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을 토대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제가 노트 2번에 적어드렸죠. 이거 제가 3점짜리로 나오던 어려운 문제로 나오던 무조건 동일한 상황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A 사인의 X와 B의 코사인의 X가 만나는 실근을 만나잖아요. A 사인 X와 B 코사인 X의 실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가끔 제곱해서 보는 침팬지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얘는 그냥 탄젠트로 바꿔버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럼 얘가 누가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니까 A분의 B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코사인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결국에 탄젠트로 바꿔버리면 탄젠트 X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K분의 누구요?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K분의 1이니까 요놈의 실근이 얘와 얘가 되겠네 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잘 봐. 늘 똑같은 얘기가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노트 4번부터 적고 가죠. 자, 삼각방정식. 벌써 이거 모든 문제마다 다 적어가지고 질릴만 해. 근데 오늘은 시간이 무제한이니까 다 적을 겁니다. 볼게요. 뭐가 돼야 돼? 삼각방정식에서 제일 활용하는 두 단계는 첫 번째, 대칭 또는 누구? 주기를 반드시 걸고 넘어져야 돼요. 대칭 또는 주기를 쓰면 좀 이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구간에 등호, 유무.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의역에 등호가 있냐 없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A, B가 구간 양 끝에 안 걸리기 때문에 2번은 알바가 아니고 뭐는 알바예요? 얘랑 얘가 뭔 차이다? 주기 1차이다. 주기 차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 A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A 더하기 탄젠트의 주기
파이가 보여야 돼요. 노트는 제가 적어드리는 노트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조건을 읽고 이때 이거 쓰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 문제에 어떻게 녹여내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지. 풀고 나서 보니까 야, 이 대응 맞았는데? 지렸는데? 아니에요. 막혔을 때 어떻게든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녹여내지? 라는 식으로 고민이 이어져야 돼요. 명심하시고 이거 체감만 하잖아요. 준킬러는 절대 안 막힌다니까. 약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거 꺼내 쓰는 게 듣고 나서 맞네 의미 없어요.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돼요. 게다가 잘 봐요. 조금 딥하게 보이는 분들은 어차피 코사인 함수가 이 점에 대해 점대칭이잖아요. 근데 얘 자체가 요놈을 생각했을 때 파이 관계고 게다가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요놈과 요놈은 어때야 돼요? 탄젠트 값 입장에서 동일한 k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놈과 요놈의 y값은 부호만 반대겠구나 라는 팩트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봐요. 문제를 읽었을 때 3대1 외분점이에요. 외분은 바깥으로 빠졌다 내부로 들어오는 게 3대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3, 여기까지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대1의 내분점이 b가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요놈이 같으려면 얘가 t면 얘도 t고 얘도 t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결론까지 맞이하는 거예요? 자 봐요. 1대 1대 1인 거잖아요. 근데 요놈부터 요놈까지 간격이 주기성 때문에 파이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놈 수선의 발까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은 2분의 파이가 된다. 길이가 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넓이 입장에서 요놈이죠. 우리가 방금 구한 노란색은 삼각형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뭐만 구하면 끝난다는 거 없는 거야? 이 초록색 길이, CD의 길이만 구하면 이 문제 게임셋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처럼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풀어야 되느냐는 반드시 밝혀내셔야 돼요. 그럼 가봅시다. 자, 높이 나왔고 요놈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요 x좌표를 a로 잡았으니까 집어넣으면 탄젠트 a는 누구예요? k분의 1이에요. 그리고 잘 봐요.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노트 5번에도 적혀 있지만 잘 봐야 돼. 노트 5번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얘네가 지금 좌표의 비율이죠. 우리가 문제에서 좌표에 b에 대한 조건이 나오잖아요. 좌표의 b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개의 미지수로 모든 좌표를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기. 한 개의 문자로 모든 좌표를 나타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얘랑 얘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1대 2이기 때문에 1대 2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건 어떤 결론을 얻는 거냐? 요 비율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사인 함수에 a에서 2분의 3파이 넣은 걸 넣잖아요. 넣어볼게요. k에다가 사인에 a 더하기 2분의 3파이를 넣으면 요놈의 y 값이거든요. 얘는 요놈의 y 값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왜냐면 얘는 양수인데 아래로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봅시다.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죠. 코사인에다가 코사인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끝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얘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사인을 써도 되죠. 마이너스 2k의 사인에 a를 쓰셔도 되고 어차피 두 개는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요놈 토대로 문제만 따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이거 뭐예요? 각변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풀던 도중에도 우리가 얘 각변환 쓰면 끝나겠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써봐요. 얘가 누구요?
자, 2분의 3파이에서 a를 더해버리면 얘는 홀수, 2분의 홀수니까 일단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코사인 k 곱하기 코사인에 a가 되는 건 똑같고 근데 이 중에 2분의 3파이 더하기 a가 돼버리면 4사분면이잖아요. 이땐 코사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 또는 요놈이 만나는 건데 코사인 코사인 약분시켜버리면 여기서 얻는 결론이 누구예요? k가 누구야? 2죠. 왜냐면은 코사인 약분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k가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k도 나왔겠다. 이 문제는 그냥 끝난 겁니다. 왜냐? 잘 봐요. 그럼 얘가 누구요? 2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탄젠트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CD 있죠. CD의 길이는 얘가 A에서 2분의 3파이 더한 거라 그랬죠? 그거를 요따 넣고 요따 넣어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요? 코사인에 A 더하기 2분의 3 파이에서 마이너스 누가 와야 돼요? K에다가 사인에 A 더하기 2분의 3 파이 요렇게 오면 되죠. 인정? 그럼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자, 가봅시다. 코사인 A 더하기 2분의 3파이는 마찬가지로 각변환시키면 사인에 조금 빠르게 할게요. A죠. 게다가 사인은 아까도 했지만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K에다가 코사인 A가 나와버립니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탄젠트 A가 2분의 1인 걸 아는 거니까 요 놈을 토대로 얘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 사인 A 누구예요? 루트 5분의 1 되는 건가? 이 정도는 생략해도 되죠. K는 2고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니까 더하기 루트 5분의 누구예요? 4가 되겠네. 그럼 이거 통분하시면 루트 5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그냥 누구요? 루트? 이렇게 쓸게요. 5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과 높이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1까지 곱해줘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5 4분의 파이 곱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5에 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푸냐 싶지만 잘 봐. 물론 결과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명확해요. 근데 그 명확한 걸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이 문제 입히는 걸 고민하느냐 혹은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생짜로 풀기 위한 고민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얘도 봐. 뭘 써야 되는지 명확한데 그걸 어떻게든 묻혀내면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짜로 우리가 이 문제 뭐냐라고 고민하면 약간 잣 같을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누군가 맞추니까. 게다가 13번이잖아요. 준킬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푸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로 한번 가시죠. 8번이에요. 이 문제가 소름입니다. 왜냐면 이거 출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 그러니까 24년이죠. 10월 공통 19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점짜리예요. 근데 이거 오지게 틀렸습니다. 왜냐면 삼각함수 그래프는 애들이 그냥 뭔가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나 봐. 그래서 나오는 순간 몰라 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멋대로 생각했다가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조금 많더라고요. 쫄면 안 돼. 3점이잖아요. 3점 틀리면 어떻게? 부끄러워해야죠. 절대 안 됩니다. 가볼게요. 힘내시고. 힘내라는 말길 까먹었네. 학생이 없어서 뭔가 좀 목소리도 크게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안 힘들어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아직 편집하지 않아서 몇 분째 영상의 런닝타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지게 찍었어요. 지금 거의 한 3시간째 촬영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목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이 좋은 날씨 이 뭐야 이 카메라랑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볼게요. 하나씩.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닛은 유형 파악하는데 필수기 때문에 일단 뭐가 와야 돼요? 삼각함수. 오늘 많이 했죠. 거의 이거밖에 안 한 것 같긴 해요. 삼각함수가 뭐 포함하는 거야? A, B? 미지수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문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셔야 돼요. 두 번째, fx가 0인 거, fx가 5분의 2인 거 둘 다 삼각 뭐예요?
방정식이죠. 근데 2분의 1과 4분의 3이 뭐예요? 실근의 합입니다. 그래서 삼각방정식 실근의 합을 어떻게 풀 거냐를 알아야죠. 그러면 볼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아까 제가 오픈할 때 처음 영상 서두에부터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뭐가 있냐면 삼각방정식, 아니 삼각함수가 문자 끼고 있을 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적어드렸죠. 교재에.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교재를 꼭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적어드렸어요. 그러면 삼각함수 미지수 나올 땐 간략하게 적어드리면 뭐 이용해야 돼요? 문제에 들어있는 미지수의 역할 이용해야 돼요. 뭐 최대 최소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러면 얘 봅시다. 얘도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방정식 하는 거니까 방정식에 대한 정보도 또 한 번 적어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삼각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다룰 때는 뭐 하자 그랬죠? 이것도 이제 슬슬 나와야 돼. 막 고민하다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메인이요? 일단 대칭과 주기는 일단 머리에 필살기로 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활용하겠다. 이런 느낌.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와야 되냐면 문제에 주어진 구간 있죠. 정의역이죠. 구간에 등호, 유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있냐 없냐 가볼게요. 일단 주기가 누구예요? A분의 2죠. 그러니까 절대값 없다고 쳤을 때. 근데 우리는 A분의 1의 절대값 씌운 거의 범위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잖아요. 걔를 요놈 주기에 입혀보면 결국에 뭐를 알아요? 마이너스 반주기부터 플러스 반주기까지. 즉 요렇게 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얘가 누구요? A분의 1이고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X축 같아 보이는 건 B죠.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리 Y축이거든요. 싸라라라란 딴 여기. 자 봅시다. 0과 만난대요. 근데 실근의 합이 2분의 1이래. Let's go. 똑같아요. 늘 하는 얘기. 조만경두죠. 조만경두. 어떤 얘기냐. 제가 안 적어드려서 따로 적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것도 많이 했는데 조만경두는 진짜 중요해요. 조건. 간략하게 적을게요. 조건 만족.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 뭐 이용하셔야 돼요? 많이 했잖아. 귀류법. 귀류법에다가 귀류법의 모순을 걸러내는 대표적인 장치는 부등식과 자연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조건과 부등식에 위배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 X축이에요. 그러니까 0이란 얘기죠. 그럼 실근의 합은 요놈의 2배 아니에요? 축의 2배니까. 근데 양수니까 나가리라는 걸 알고 그렇다는 건 누구요? 요렇게가 뭐라는 걸 아는 거요? X축이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되는 순간 뭘 알아요? 우리는 대칭축이 누구요? A분의 1의 절반이니까 2A분의 1이 대칭축인데 요놈의 2배가 누구구나?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누가 나와요? A가. 이건 뭐 계산이죠. A는 2가 나오나? 그럼 A는 튀어나온 거죠. 이해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요.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당연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냥 이거를 안 사용해 버릇하면 생각이 안 나겠지만 사실상 이거를 몰라서 틀렸다라는 건 애매하지 않나요? 이미 아는 내용일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5분의 2인 걸 생각해 보시면 잘 봐야 돼요. 지금 5분의 2는 얘로부터 이 함수가 절대값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결론이 있냐면 5분의 2와 만나는 거랑 마이너스 5분의 2와 만나는 거에 실근의 합이 4분의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5분의 2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얘가 x축이니까. 플러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같은 거리니까 심플하게 구해버려요. 요렇게 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자가 생겨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봐. 요따 적을게요. 교재엔 적혀 있습니다. 상세하게 우리가 선대칭, 그 다음에 상수함수, 선대칭과 상수함수로 이루어진 실근의 합 있죠. 실근 합. 선대칭과 상수함수로 이루어진 실근의 합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뭐 이용하는 게 핵심이었죠? 당연히 축. 대칭축 곱하기 교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와 대칭축의 곱이구나. 그러면 얘 봐요. 어차피 이 뚜비는 같은 축에 대해 대칭인 두 개의 점 아니에요? 둘? 그럼 더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뜨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튀어나가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무슨 색까지? 안 쓴 거? 보라색? 튀어나가고 아래를 잡아버려. 그럼 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 입장에선 불가능하죠. 이해됨? 그래서 축이 일단 절대 이쪽에 잡히면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건? 왜냐면 이쪽에 잡히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요놈은 튕겨나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폭이 더 좁잖아요. 양수가 절대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갖고 놀아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내부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한들 2분의 파이 2배? 2a분의 2배? 2a분의 1의 2배? 2a분의 1의 2배니까 0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특이점은 누구예요? 하나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아니고 하나만 나오고 하나가 요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요놈만 더하실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훨씬 수월하게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자, 요놈은 축의 2배예요. 근데 a가 2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축의 2배는. 4분의 1의 2배니까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누가 되는 거요? 2분의 1이요. 아니죠.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 실제로 조건에 나온 4분의 3이 돼버리잖아요. 실근의 합. 물론 이거를 안 따져도 우리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으면 되는데 그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어떻게 얻어요? 요놈이 누군 거니까? 5분의 2인 거니까 x좌표가 지금 이 뚜비가 누구예요? 대칭축.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을 저 함수에 넣어버리면 얘는 그냥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2니까 넣어요. 그럼 누구야? 절대값 1 더하기 b가 나오죠. 이해됨? 근데 우리가 요놈과 만나야 되는 건 당연히 아랫놈 마이너스 5분의 2가 아니라 플러스 5분의 2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시면 b가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온다는 거 알죠? 이게 불안하면 원래는 조만경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5분의 2가 접하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2가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1만 따져야 되는 거고 양수일 때 따져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버리죠. 그럼 a와 b 이용해서 답 구하시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맞아? 괜찮아요?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요? 잠깐. Sorry. 사뜰 뻔했어요. 1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거 7이었어. 미안해요. 계산 좀 못하나 봐. 오늘 혼자 있어가지고 외로워서 지금 심신미약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하시면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3점짜리라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뭐 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3점 치고는 조금 두껍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극복 가능해 보이는 유형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근본만 알면 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삼각함수에 좀 포비아를 가져가지고 근데 도형은 도형이라 어렵고 그래프는 안 나와서 어렵고 그러면 삼각함수는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죠. 할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수투로 넘어갑시다. 얘는 인수분해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또 뭐예요? 삼각 방정식이죠.
삼각 방정식. 하기 싫은가 봐. 너무 대충 쓰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이 표현이 집합이 아주 난무하거든요. 얘도 집합이고 뭐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집합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잘 할 거냐가 핵심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 합답형 특성상 뭐 어떤 상황별로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찍어 눌러서 노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인 덩어리가 t인 경우, 코사인 덩어리가 t인 경우인 거니까 어차피 주기도 똑같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옮겨보면 볼게요. 딱 그래프를 그려버려요. 조금 큼지막하게 그려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뭐야, 똑같아? 왜 이렇게 뭔가 다른 것 같지? 그 다음에 코사인도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겠다. 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런다고 칠게요. 그럼 잘 봐요. 기억. t가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 그러면 t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스가 기억의 t 아니에요? t 값은 y 값이니까. 그럼 이때 알파 베타를 읽어보면 제일 작은 게 알파고 제일 큰 게 베타예요. 그러면 요 놈이 우린 알파인 걸 알고 요 놈이 우린 베타인 걸 알죠. 그러면 잘 봐. 코사인 그래프 특성상 우리가 사인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의 간격은 평행이동 시킨 거 아니에요, 좌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간격은 항상 누구에 대해 대칭이요? 요 가운데 교점에 대해 대칭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점은 누가 되는 거냐면 이 내부 2분의 파이 x가 4분의 3파이, 아니 4분의 5파이 될 땐 거기 때문에 얘는 누구여야 돼요? 2분의 5여야 되죠. 자, 이거 말로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2분의 5여야 각도가 4분의 5파이가 되면서 축에 대해 2배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 문제 또한 이런 경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결론을 토대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느냐.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알파 베타는 축에 대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5의 2배 5구나 라고 해서 기억이 맞구나라는 건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자 니은 가봅시다. 니은. 그러니까 이게 신박한 문제죠. 합답형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평가원 수능 기준으로. 그럼 얘도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기출된 것 중에 맥시멈은 요 정도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합답형은 안 나올 거라고 하긴 해요. 볼게요. 얘는 t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얘는 0일 때야. 그러면 0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노트 1번이죠. 자, 적어드린 내용입니다. 삼각방정식. 너무 많이 했죠? 삼각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 두 가지는 메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칭. 그게 누구예요? 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누구요? 얘는 갑자기 뇌정지, 그쵸. 구간 등호. 약간 뇌정지 왔습니다. 그 구간의 등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등호가 있냐 없냐.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정의역은 0에는 등호가 있고 4에는 등호가 없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느냐. 제일 작은 거 요놈이 알파인 거고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요놈이 베타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잘 봐요. 베타 빼기 알파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니? 그러면 잘 봐요. 얘가 한동안 올라가. 그럼 이 곡선을 따라 올라가고 요 곡선을 따라 올라가는데 사인 코사인 특성상 서로 평행이동 관계잖아요. 그러면 요 교점까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길이가 유지가 되는구나. 0일 때랑 똑같이. 근데 얘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알파는 요 놈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벌어져 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일 때 t가 요 놈이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교점은 누구인 걸 알아요? 2분의 루트 2죠. 4분의 파이일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니은까지 쉽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잘 봐요.
이제 디귿이 그나마 좀 생소하고 신박한데 어려운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씩 봅시다. 디귿은 T1, T2에 대하여 알파 값이 같대요. 근데 알파는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쳐봐. 얘가 알파예요. 그러면 T2 빼기 T1이 양수인 거니까 요 놈과 걸리는 게 T2가 되고 아래와 걸리는 게 T1이 돼야 되죠. 이 말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T가 어딘가에 걸릴 때 제일 작은 교점이 알파, 제일 작은 교점이 알파란 얘긴데 T2 빼기 T1은 같은 알파에 대하여 제일 작은 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거죠. 요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당시에도.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생소할 만한 게 뭐 어쨌든 늘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그래도 뭘 알아야 돼? 아, 알파가 같은 거면 제일 작은 x가 같은 거고 그 놈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T1, T2가 지금처럼 각각 코사인에서 한 번, 사인에서 한 번 나오겠구나를 알아야죠. 그러면 뭘 알아요? 코사인의 알파 빼기 사인의 알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요? T1, T2의 곱이니까 요걸 토대로 야, 너 사인의 알파와 코사인 알파 구할 줄 알아? 이런 조건이거든요. 근데 자 봐요. 요따 적겠습니다. 이거 당연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 뭐가 있냐면 잘 봐요.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있죠. 이 삼형제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곱셈일 때 이 삼형제는 뭔 특징이 있냐면 서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서로 바꾸기 가능합니다. 즉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다 안다는 거죠. 얘도 잘 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 뭐야 얘를 제곱해버려. 그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뭐예요? 1이죠.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고 얘는 덩어리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사인 알파에 코사인 알파가 누가 되는 거야? 4분의 3에 8분의 3 되는 건가? 지금처럼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3분의 1이다 했고 우리가 구한 건 8분의 3인 거니까 디귿은 틀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잘 봐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대단하긴 한 게 이게 평가 문제거든요. 대단하긴 한 게 뭐냐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유형을 갑자기 합답형으로 갖고 오더니 3점 기본 연산으로 나올 법한 코사인 사인의 합과 곱의 관계를 녹여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평가원의 어떤 신박함이에요. 뭐 위대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질투나고 표현이. 어쨌든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력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 상황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문제를 덩어리를 읽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부분 아 차와 곱이니까 이거 보고 그걸 누가 떠올려요? 완전 사이코죠. 출제자만 가능한 거고 해석을 해봤더니 차와 곱을 물어본 거네? 그러면 얘 이용해서 이거 구했었다는 그 3점짜리에서의 당위성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부분 유형 읽어내는 거.